안녕하세요. 별똥별 연구소입니다. 별자리 차트 읽는 방법, 별자리 차트를 어떻게 읽으면 좋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차트 읽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점성학으로 보는 진짜 나, 이런 제목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성학 차트 해석 방법은요. 자, 먼저, 이거는 우리 점성학 입문이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점성학 입문. 그 다음에 얘는 아스트로 바이저라는 거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솔라 차트입니다. 솔라 차트. 그래서 지금 차트들이 이제 좀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점성학 입문, 아스트로 바이저, 솔라 차트, 이건 이제 유료되어 있는 거고요. 요것도 다 유료로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음, 상담을 하기에는 이제 솔라 차트 이게 괜찮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솔라 차트를 가지고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요즘 나오는 거 아스트로 시크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 프로그램은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올해가 2026년이니까 2026년의 운 이런 게 네이탈 차트에 같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온 차트들이 전부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아스트로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어, 비르디리아 이거는 이제 대운 세운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프로그램에 바로 깔려 있어가지고 요걸 볼 수 있고 이 점성학 입문 같은 경우에는 호라리 차트 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이 정도는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차트의 해석 기본 원리예요.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건데 큰 틀부터 세부 사항까지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큰 틀, 그 다음에 종합적 관점에 있어서 개별 요소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성격을 파악한다라는 건데요. 1단계에 차트 큰 틀을 잡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어센던트, 상승궁, 이거는 태어난 시간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우리는 태어난 달,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월에 태어났다, 2월에 태어났다, 그걸 나타내는 거이고, 이 달도 마찬가지. 이거는 말 그대로 감정, 무의식, 본능적 욕구를 나타내거든요. 가장 현대 점성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 어센던트, 선과 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센던트 상승점인데 여기에 상승점에 예를 들어서 리브라예요. 그러면 공기 사인이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카디널이다.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써먹는 거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기본 기초 과정에서 계속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써니 캔서예요. 그러면 마찬가지 얘도 물사인이고 그 다음에 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 카디널. 그렇죠. 문도 만일에 예를 들어서 리브라 사인에 있다. 그러면 공기 사인의 양의 기질의 카디널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센던트가 리브라 천칭이라고 했으니까 천칭의 장단점. 그러면 어센던트는 나를 뜻하는 거잖아요. 나. 그러면 나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것. 그래서 뭐 생김새라든지 뭐 이런 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상승군과 태양과 달을 미리 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센던트와 태양과 달이 이제 개인적으로 기본 성향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큰 틀을 잡는 건 이렇게 잡는데 또 하나의 더 큰 틀을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 음, 그래서 어센던트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IC가 있습니다. 그러면 디센던트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M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승점, 그러면 여기는 하강점이고 여기는 나의 내면을 나타내는 것, 여기는 나의 외향, 그 다음에 나의 직업적인 것, 그 다음에 나의 직업적인 성향 이런 걸 나타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 어센던트, 디센던트, IC, MC에 어떤 사인
어떤 사인이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센던트가 리브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디센던트는 뭐예요? 디센던트는 에리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봤을 때, 지금 IC로 갔을 때는 여기가 캐프리컨이 되고요. 그 다음에 MC로 가게 되면 여기가 캔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거는 통상적으로 그렇고 개인차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어센던트가 이제 리브라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잘 보면 지금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카디널, 공기 사인이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카디널 가지 활동궁을 가지고 있습니다. IC 마찬가지 흑의 케프 흑사인이고 음의 기질을 가져 있고 여기도 카디널을 나타내죠. 그리고 이제 디센던트 에리즈입니다. 에리즈는 불의 사인이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카디널. 그다음에 캔서 마찬가지. 물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물의 원소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고 카디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전체적으로 카디널로 다 이루어져 있다. 카디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뭘까요? 약간 시작은 잘한다. 시작 잘한다라고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는 양에 쌓인 디센던트도 양에 쌓인 내면은 음이고 외면도 외향적인 것도 음이다. 그러면 약간 양음으로 조화롭게 잘 진행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기, 불, 물, 흙 다 있어요. 사원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적재적소에 사원소를 다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래서 장점만 사용하면 좋겠지만 장단점이 다 나오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센던트 리브라의 장단점, 그 다음에 캐프리컨의 장단점, 그 다음에 에리지의 장단점, 그다음에 캔서의 장단점. 이 정도는 알고 이 사람이 어떤 성향이다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이제 큰 틀을 잡는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행성별로 특징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선과 문을 제외하고 8행성이 나오죠. 그럼 이 8행성의 특징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12별자리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8행성이죠. 여기서는 8행성, 그 다음에 12하우스의 개념,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이 4번 하우스에 들어가 있다. 근데 내가 선이 캔서다. 이러면은 여기에 이걸 가지고 이제 조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성, 먼저 수성의 특징, 사고나 학습이나 의사소통을 담당. 금성은 사랑, 미적 감각, 가치관, 돈을 담당. 화성은 행동력, 열정, 분노 표현 이런 게 들어있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서는 목성, 그 다음에 토성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외행성, 자, 외행성도 이제 아까 우리가 저거는 내행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외행성은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조금 멀어지는 행성. 그래서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성, 확장, 행운, 기회, 그다음에 토성, 한계, 책임, 구조, 시험의 영역, 천왕성, 독창성, 혁신, 자유, 해왕성은 직관, 영성, 이상, 혼돈의 에너지, 명왕성은 힘, 변혁, 집착, 심리적 심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기본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키워드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외워놓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별자리로 이제 성격을 이제 알아보는 건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2별자리 그 다음에 행성 그 다음에 12하우스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써니 예를 들어서 어 뭐 써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캔서에 있다. 그럼 이 화성이 사자 자리에 있다. 이럴 때 어떤 성격인지. 그러면 화성은 열정, 아까 행동력 이런 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사자 자리는 약간 자존심 있다. 그다음에 그 타인을 배려한다, 잘 챙긴다. 하지만 리더십이 있다. 그러면서 약간 드라마틱한 걸 좋아한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화성이 사자 자리에 있을 때
드라마틱하고 당당한 방식으로 행동을 발휘합니다. 행동력을 발휘합니다. 이거이고요. 그럼 금성이 황소 자리에 있다라는 거는 금성은 사랑의 비너스, 사랑을 나타내고 가치관, 돈 이런 걸 나타내잖아요. 근데 황소 자리에 있어요. 황소 자리 우직하다, 믿음직스럽다, 그 다음에 오감이 발달돼 있다,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안정적이다, 그 다음에 실용적인 사람이다, 실용적, 현실적인 사람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딱 맞추면 되죠. 안정적이고 감각적인 사랑과 미적 취향을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로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7번 하우스에 화성과 여기가 리오 자리이고 화성이 들어있다. 그러면 관계나 결혼, 감정적인 안정을 추구해야 될 별자리에 드라마틱한 리오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활동이고 열정적인 게 들어있다. 그러면 결혼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활동적으로 해줄 수 있겠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번 하우스인데, 2번 하우스에 비너스, 토러스예요. 그러면 여기는 물질, 가치관, 그 다음에 사랑,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현실적인 것, 현실적인 것, 그 다음에 나의 그 재물, 소유, 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 나가는 그게 이제 4단계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5단계 어스펙트를 읽죠. 어스펙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자, 요렇게 되어 있다. 우리 전공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아까 여기 리브라, 그 다음에 여기 케프, 여기 에리즈, 여기는 캔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각 별자리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여기가 한 사인이 이렇게 30도씩 되어 있거든요. 한 사인이. 한 사인이 30도다. 그러면 먼저 리브라 30도, 그 다음에 리브라 다음에 사수 30도, 그 다음에 여기 정갈 30도, 그러면서 여기가 케프가 30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지점에서, 자, 이 지점에서 이 지점으로 옮기면 30, 30, 30을 더하면 얼마예요? 90도죠. 그러면 사각이 형성이 된다고요. 이게 이제 행성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사각 90도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한다 했어요? 90하고 180도는 긴장, 갈등. 그러면서 이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요. 내가 여기에 행성이 있는데 여기에서 30, 30, 30, 30, 120도로 갔어. 그러면 요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120도는, 이 120도는 우리가 뭐예요? 삼각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조화와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그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은 120도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도 30, 60, 90, 120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서도 30, 60, 90, 120 그러면 또 요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대삼각 삼각형의 구도로 있다. 그래서 삼각 120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선이 캔서인데 바로 옆에 여기에 뭐 교리가 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두 개가 탁 만난 걸로 우리가 컨정션 얘기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 0도로 합쳐지는 건 없어요. 이 합은 0에서 6도를 우리가 컨정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행성이 힘을 합쳐가지고 더 큰 역할을 해내는 것, 그게 컨정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삼각은 우리가 자연스러운 조화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아까 이렇게 90도, 90도로 이루어지는 이거는 이제 긴장을 나타내는 사각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스펙트가 먼저 우리가 봤을 때 메이저 어스펙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 어스펙트가 있거든요. 그럼 메이저 어스펙트는 60도, 120도, 90도,
160도, 180도를 나타낸다. 그러면서 마이너는 여기에서 30도 세미섹스 스타일, 145도,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이너는 잘 안 봐요. 한 번씩 볼 때 150도 요오드를 보는 거죠. 150도, 150도 이렇게 만나면 요오드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스펙트는 조화로운 각도를 나타내는 것. 여기서 조화로운 각도를 나타내는 거는 육각 60도.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삼각은 트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 육각은 섹스타일이라고 읽고 삼각은 트라인이라고 읽는다. 그러면 사각은 스퀘어라고 하면서 90도 내적 갈등과 성장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180도 마주보고 있는 포지션. 이거는 균형을 잡아라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단편적인 거고 이 어스펙트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각이 1번 하우스와 4번 하우스에 연결돼 있다. 그럼 나는 나의 내면이 항상 시작하는 지점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도 읽어지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센던트에서 60도 지나가면 이제 하우스 두 칸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3번 하우스 정도 되거든요. 그럼 나는 3번 하우스의 영역을 잘 시작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스펙트가 어떻게 읽어지냐에 따라서 리딩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더 중요한 거. 좋은 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쁜 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조건 육각 60도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 예, 트라인 120도가 무조건 좋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90도가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아니고요. 180도 어포지션이 무조건 나쁘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잘 보고 읽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해석한다. 이제는 퍼즐 끼워 맞추기처럼 계속 있잖아요. 이걸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전체적인 걸 또 한 번 더 설명을 안 드렸네. 다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되면 행성이 물론 우리가 10행성만 사용하긴 하지만 그 카이론 뭐 이런 거는 행성이 안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오드 데스티니 이런 건 행성이 안 들어가요. 포춘 이런 건 안 들어가거든요. 10행성만 본다. 그러면 10행성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얘는 여기는 사고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러면 여기는 직관을 쓴다. 그러면 여기는 각을 쓴다. 여기는 감정을 쓴다.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제일 많은 게 어디예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감각형의 사람인 거라.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잘랐을 때, 요거는 개인적인 거고, 이거는 관계의 지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잘 보면 요쪽에 행성이 6개, 6개가 있고, 요쪽에 행성이 4개가 있죠. 그럼 이 사람은 관계의 지향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면 또 세 개, 네 개, 여기서 외향이죠, 외향. 여기는 외향, 여기는 내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완전 외향적인 성향이고 관계지향이죠. 그러면 이 사람은 감각적으로 열심히 지금 사회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봐줘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반복적인 거. 이 사람이 불에 쌓인에 행성이 많은지, 물에 많은지, 공기에 많은지, 흙에 많은지 이것도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 표현하는 그 선, 문, 머큐리, 그다음에 비너스, 마스가 어디에 들어 있는지 이런 것도 지금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생의 과제 우리가 여기서는 토성을 까르마라고 얘기를 하죠. 현실적인 까르마. 그래서 이 토성이 책임과 토성의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책임과 구조 배우는 것, 이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소 분포, 또 모드 분포, 차트 패턴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럼 차트 패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행성 배치 형태 9가지 9가지의 형태 그거 있죠. 그게 여기에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카디널, 픽스, 뮤터풀 중에 어떤 게 많은지 그러면 카디널이 많으면 시작하겠다. 얘는 안정을 취하겠다. 그 다음에 여기는 활동이 많겠다. 움직임이 많겠다. 이렇게 읽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까지 다 진행해 주는 것. 그게 어
차트를, 데이터 차트를 읽는 법이고, 시간에 흐른 거는 이제 운을 보는 거죠. 2026년 운을 보고 싶다 했을 때 트랜짓, 움직이는 거를 보는 거죠. 이제 그 현재 하늘의 행성과 출생 차트에 미치는 영향, 그걸 트랜짓이라고 얘기하고, 진행법이라고 하는 거는 출생 후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성장과 변화를 하는 것,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에 네이탈 차트를 데이터를 읽어주고 난 다음에 나의 기본을 읽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읽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썬문 어센던트 그 다음에 우리가 IC, MC, 어센던트, 디센던트까지 파악을 하셔라. 그 다음에 행성과 별자리와 하우스를 분석하고 어스펙트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움직여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벽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완벽하게 읽으려고 하면,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형식으로 1단계 썸문 어센, 그 다음에 ICMC, ICMC, 그 다음에 어센던트, 디센던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성, 그 다음에 세 번째 어스펙트, 그러니까 행성과 하우스, 어스펙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질들 찾아내는 것. 그렇게 해서 읽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점성학에서 내 차트를 이렇게 읽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12 별자리 공부했다. 그 다음에 10행성 공부했다. 그 다음에 12 하우스 공부하고 어스펙트 공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스펙트까지만 해서 사실은 되는 건 아니죠. 카이론 읽어야 되죠. 포춘 읽어야 되죠. 데스티니 읽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읽어낼 수 있을 때 이제 차트를 읽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읽어내는 방법을 방법론적인 거를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리딩 과정에 들어가면 읽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라라는 거.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리딩 과정 뭐 이런 걸 가지고 다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